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고 회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약속에 의한 자백을 하면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 김은지입니다. 2018년에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도 있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남북 교류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방북과 관련돼서 돈을 줬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 가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것과 관련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소를 해놓고는 그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계속 수사 과정에서 협박하고 회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술 파티 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수사 과정에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과 관련돼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죠. 원칙적으로 2016년 민정수석이었죠. 우병우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바깥에서 찍었던 창문으로 비쳤던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피의자 신분인 우병우는 팔짱을 끼면서 웃고 앉아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은 굉장히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력관계와 관련돼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편의 제공의 종류가 면회만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편의 제공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의 제공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나 회유와 협박의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을 했다면 그거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요, 검찰 소속의 수사관이 금품과 향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해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다르게 특별 면회 자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편의 제공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불려가서 연어에다가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에는 서류상으로 이미 조사가 끝나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 위조를 했던 선례들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유성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했던 사건에서 담당 국정원 직원이 징역 4년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형법의 155조에 나와 있는 모해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4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편의 제공을 통한 증거 조작 이런 거는 특히나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의 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검사에서 파면이 되면 5년 동안은 변호사를 못하고요. 해임이 되면 3년 동안은 못하고 면직이 되면 2년 동안 못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다양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도 이 155조나 123조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검찰에서 검사들이 이러한 증거 조작 내지는 다른 건으로 잡아서 회유,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던 관행들은 정말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타건 압박 수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해서 수사를 명목으로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2016년에 KTNG 사장의 뇌물공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건으로 잡기 위해서 그 뇌물공여로 기소를 하고 나서 불어라 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은 거는 검찰이 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형이라는 게 판사에게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몇 년 형을 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구형인데요. 이 구형을 할 수 있는 건 검사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네 형은 낮춰주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불어라 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외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조서를 미리 검사가 작성해와서 사인만 하라고 한다든지, 자백을 안 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너는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실형을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든지, 법정에 가서 협박을 받았거나 회유를 받아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구형을 더 높이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부 다 검찰에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을 가거나 회유를 하는 거는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검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형을 낮게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약속에 의한 자백을 하면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라서 자백 배제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은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되도록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 진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관행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수사 관행으로 이걸 엄청나게 해온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해서 검찰이 위법 수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검찰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